안녕하십니까. 쌍문 이사동 방학 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푸르름이 깊어지는 6월, 본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월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낍니다. 이에 오늘 저는 도봉구가 직면한 핵심 현안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분명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정의 본질은 주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이 행정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의 일상이 실제로 달라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도봉문화재단의 결산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지점을 통해 현재 우리 구의 예산이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의원이 특히 주의 깊게 들여다본 주차장 특별회계 12매칭 사업 문제점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담당자뿐 아니라 해당 부서의 팀장과 과장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그린파킹 조성 사업의 예산 1,200만 원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의 예산 1억 4,700만 원은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추경에 반영된 적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는 사업 담당자가 서울시에 우리 구의 재정분담 계획을 잘못 홍보하여 시 보조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직원 인사 발령으로 인한 사업 인계의 미비와 올해 달라진 시의 예산 교부 방식을 원인으로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단순한 사업 담당자의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울시에 공식 공문을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거치게 되어 있고 예산 교부 방식이 변경되었다면 더더욱 책임 있는 관리자들이 꼼꼼히 검토하고 확인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주의한 행정으로 인해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 보조금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전액 우리 구의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명백히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과 주의의 결여, 다시 말해 행정의 구조적인 업무 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세부 사업에 대한 구조화의 문제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세부 사업은 여러 시 보조 사업이 혼합되어 있고 매칭 비율 역시 각각 달라 예산의 구체적 구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결위 심사 당시 담당 과장의 답변이 다소 모호하게 들린 것도 이러한 복잡한 사업 구조로 인해 전반적인 인지가 어려웠던 탓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구조적 복잡성과 일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취지와 필요성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예산을 삭감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아는 채로 인사 발령을 통해 새로운 담당자가 다시 배정될 경우 이 사업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과 같은 혼선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담당 직원조차 이해하기는 어려운 사업을 주민들이 명확히 이해하긴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회계장부와 보조금 관리 문서 간의 심각한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견인 차량 위탁관리 사업은 2024년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5,500만 원 중 약 2,800만 원을 2025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려는 목적의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보조금 관리 카드에는 집행 잔액은 2,80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말 기준의 정확한 잔액과 명백히 어긋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집행 내역이 구 예산으로 우선 처리되었고 특교세는 2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카드에도 특교세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특교세 2월은 아직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 않았으며 회계상 변경 역시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리카드에는 당연히 2월 전 기준이 2,800만 원을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집행 잔액조차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행정 내부의 해석에 따라 회계 기록이 임의로 작성되는 상황은 보조금 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행정 오류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회계관리의 허술함은 결국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구정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구정 운영의 근본적 신뢰 위기를 초래합니다. 정확한 기록은 행정의 기본이고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허술한 예산관리 체계가 지속된다면 피 같은 주민들의 세금이 곳곳에서 새어나가고 그로 인한 예산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구조가 복잡한 세부 사업들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거나 통합할 계획이 있으신지, 회계장부와 보조금 관리 문서 간 수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 기준 및 검증 절차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의지가 있으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동 어르신복지관은 우리 구의 많은 어르신들이 일상 속 활력을 찾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복지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BF의 본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구의 장애인식 수준과 복지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는 명백한 지표라 할 것입니다. BF 인증은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창동 어르신복지관이 BF 본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장애인식과 시설 행정이 현장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총체적인 행정 미비가 드러났습니다. 주 운영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는 BF 인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시설을 운영해왔고, 인증 통과를 위한 용역을 맡았던 업체는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예비 인증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을 본 인증 때까지도 방치한 시공사, 해당 용역업체를 검증 없이 선정한 건축가까지 부서 간 협조 부족과 책임 방기,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인식 부재가 겹쳐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어르신장애인과는 이름 그대로 장애와 어르신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이자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개선되어야 할 행정태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구 공조직 내부의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고 장애인과 어르신의 현장 경험을 반영하려는 행정 감각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장애인을 정책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복지는 숫자에 불과하고 행정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약자와 동행하는 도봉 복지사업 100개 추진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복지사업 100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봉구에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사업들을 실행에 옮길 담당 공무원들의 장애인식 개선입니다. 이에 BF 인증 미통과 사례를 계기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시설행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반영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3월 강동구 도심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가 약 20m 깊이의 구덩이로 추락했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7층 높이에 해당하는 깊이로 그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11월 쌍문 이동 창경초등학교 앞, 올해 3월에는 방학 3동 파출소 앞 도로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해 긴급 조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땅꺼짐 신고는 총 1,727건에 달하며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7건에서 2024년 251건으로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은 노후 하수관입니다. 통상 30년 이상 된 하수관을 노후관로로 분리하는데 도봉구의 노후 하수관 비율은 66.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번째로 노후화가 심각한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구의 예방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는 GPR, 즉 지표 투과 레이더를 활용해 지하 공동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PR은 통상 깊이 2m 내외의 범위만 탐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지하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초기 공동은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표면 가까이까지 붕괴가 진행된 이후에야 탐지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보다는 사고 직전 상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총 173억 원의 규모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비 구간은 총 10.3km에 불과해 전체 노후 하수관 규모에 비춰보면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도 함께 지적됩니다. 반면 타 자치구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근 여러 구에서는 공사장 주변이나 노후 하수관이 매설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노면 하부 공동조사 용역을 발주해 순차적으로 탐사를 진행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는 맨홀 내부에 누수, 진동, 압력 등을 감지하는 IoT 센서를 설치해 싱크홀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기술로 우리 구 역시 도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이처럼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체계는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 도봉구는 GTX 신호선, 복합환수센터, 아레나 등 대규모 굴착 공사가 다수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사후 대응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싱크홀은 물론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GPR 탐사만으로는 깊은 지하 공동이나 초기 지반 붕괴 징후를 감지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기술과 다중 탐사 방식이 결합된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 구축 계획이 있으신지, 나아가 중장기적인 종합 대응 전략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